안녕하세요. 정조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통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교정을 생각했을 때 가장 심하게 있는 게 드라큘라 이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치료했나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도 이제 비발치 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발치 교정을 할 때는 공간이 애매하게 모자라거나 아니면 외모적으로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입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환자분이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발치로 되진 않아요. 제가 하도 비발치 하니까 모든 걸 비발치로 해달라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있는데, 이를 뽑을 땐 뽑아야 되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그래도 외모적으로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비발치로 치료하게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은 덧니 가장 심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송곳니 위에 있는 약간 일본 덧니, 일본 덧니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겹쳐 있는 게 위에서 봐서도 치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 얘가 밖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브라켓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를 뽑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결혼쯤 되니까 이제 신경 쓰니까 저한테 왔는데, 이를 뽑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외모적으로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분이었어요.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가 이까지 뽑아 놓으면은, 특히나 또 하나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송곳니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붙죠? 그러면 더 할망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서른이 좀 안 되신 한창 때 나이니까 교정하고 나서 못생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조금 우리한테 뭐 결혼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은 비발치로 해보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치아를, 그러니까 요 치아를 제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보시면 이제 클린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분인데 위에 거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치아들을 뒤쪽 공간, 그러니까 사랑니가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금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치아가 내려와요. 그 위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껴주면서 약간 확장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인비즐라인이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최종적인 치아의 위치를 제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브라켓 교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이제 비발치 하면은 막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런 거 없이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 파란 여기가 시작점이고 앞으로 좀 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볼륨감을 조금 주려고 이렇게 좀 내놓은 거니까 이 치아들이 적어도 들어가진 않게,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 외모 그 정도를 유지하려고 제가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 결혼을 앞두면은 엄청나요. 슈퍼우먼 같이 협조도가 뭐 엄청났어요,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치료 과정으로 다시 보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한 세트가 끝나고 보면은 과정을 같이 볼게요. 이렇게 좀 변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보셨죠? 딱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됐어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데, 비발치 교정은 저희 유튜브 보시면 뭐 많아요. 저는 이 부분도 더 심한 분도 제가 치료했고, 그래서 또 저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앞니를 그 크라운이라 그러죠. 뭐 라미네이트를 했다거나 크라운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경우도 교정이 돼요? 네, 돼요. 그러니까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안 붙이고 요 차이가 좀 있는데, 잘 붙는 치아들이 안 붙는 치아가 있는데 무조건 했다고 해서 교정이 안 되진 않아요. 똑같이 뭐 이건 번외긴 한데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교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임플란트 치아는 제가 인비즐라인 상에서 움직이지 않게 설정하면 돼요. 그렇게 교합을 맞추면 되니까, 임플란트가 뭐 앞니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뒤쪽에 있는 경우는 교정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막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신경치료 했던 게 고름이 터진 거예요. 신경치료가 잘못됐어요. 옛날에 했던 게 다시 잘못됐어요.
그래서 치료 중간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신경치료 전문의 선생님 계시니까 원장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해서 저 신경치료 유튜버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까만색이 이제 고름이 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크라운을 다시 했어요. 마무리 됐을 때는 이렇게 너무 깨끗해졌어요. 일단 엑스레이 무조건 까만 건 안 좋아요. 까만 건 안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름이 찬 거거든요. 여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앞니까지 아예대로 세팅을 해서 다시 마무리해준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실 거는 비발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인비전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전적으로 어떤 덧니의 정도, 그 다음에 외모, 그러니까 내가 입이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요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 어렸을 때 다쳤거나 라미네이트를 어렸을 때 막 했다, 그런 치아들이 치아 움직임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 신경치료가 된 치아도 움직여요. 신경치료 됐다고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치아가 막 뼈에 붙어버린 뭐 유착된 경우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다 이제 치료가 돼요. 오늘의 케이스는 뭐 산으로 가긴 했지만 일단 비발치료 할 수 있다, 크라운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니까 이런 거 보시고 또 한번 내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